수도권 아파트값이 최근 내림세로 바뀐 데 이어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3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던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6월 3년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는데요. 지난달에는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0.1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인천이 2달 연속 내려앉았고요. 서울은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난달 0.03% 오르는 데 그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25%를 넘어서며 폭등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꺾이는 건지 주목됩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들이 억 단위로 떨어진 값에 거래되는 등 이 매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 작년 11월에 2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반 전엔 22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엔 무려 1억 4,500만 원이나 떨어진 값에 거래됐습니다. 압구정현대 아파트는 고점보다 3억 원,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고점보다 1억 원 내린 값에 거래됐습니다.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 받아야 될 금액 대비 내야 될 이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사고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자체가 좀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걱정은 계속될 것 같아서. 조금씩 오르기만 하던 강남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0%를 기록하다 지난주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은 6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주식과 코인에 이어 이제 부동산 거품도 거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다 보니까 금융자산 이후로 부동산 자산도 역시 같이 하락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큰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거래 비중은 전북, 경북, 충북은 이미 20%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국 평균은 7.7%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에서도 서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약 40% 선까지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서울 아파트 신고 건수는 총 3,2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3개월보다 5%포인트 오른 1,286건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는데요. 반면 6억 초과에서 9억 원 이하와 9억 초과에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3%포인트, 1.5%포인트씩 감소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시장의 매물은 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자 매수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아파트 거래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7주 연속 떨어졌고 강남구도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국토연구원이 전국 6천여 가구와 중개업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공인중개사들 중 절반이 넘는 57.6%는 하반기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가격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33%에 그쳤고 상승 전망은 9.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설문에 응한 공인중개사 중 55%는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고 인천과 대구 지역 역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집값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반면 국민 10명 중 4명은 올 하반기 주택가격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 답했고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36%에 그쳐 전망은 다소 엇갈렸는데요. 일반 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하반기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금리 수준을 꼽았습니다. 자, 이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집을 이미 산 사람 그리고 이제 살 사람 걱정이 참 많겠어요. 네, 금리가 오르면서 아무래도 부담들이 커지고 계신 상황인데요.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3%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고 연 7%까지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금감원이 이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평균
연 4%대 수준인 가계대출 금리가 연 7%대까지 하반기에 더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분석이 나왔는데요. 원리금 상환에만 소득의 70% 이상을 써야 하는 대출자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120만 명가량은 소득의 90%가 넘는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빚을 잔뜩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해서 영끌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도 지금 걱정이 참 클 것 같습니다.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 좀 급격하게 이자 부담 느끼는 분들이 단기 처분에 나서기도 하는데 예. 시장 거래가 잘 되지 않다 보니 거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예. 다만 집값 4억 원까지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에 좀 가격이 높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긴 어려워서 대상 기준이 좀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계신 주택 소유자라면 금리 상한형 특약제도라는 것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상한형 특약제도라는 것은 0.2%포인트 수준의 추가 금리를 조금 더 내기는 하지만 5년 동안 금리 인상폭을 최대 2%포인트까지 묶어놓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 지금처럼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데다가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금리 상한형 특약제도. 자,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는 좀 악재라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기 때 등장했던 하우스푸어라는 용어를 최근에 다시 언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금리가 오르는데 집값도 조정되고 있어서 우려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셋째 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4% 더 떨어지면서 11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가격도 8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특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강남권에서도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으로 하락세가 확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집값이 연초 예상보다 빠르게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폭등하면서 부동산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이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쳐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좀 줄여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세제 개편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핵심 사안은 주택수 기준이 아닌 전체 주택의 가액으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 세율도 낮추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사실상 폐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춰주게 됩니다. 예. 정부 설명대로라면 서울에서 공시가격을 합친 주택 총액이 한 20억 원 가량인 2주택자는 올해 3,11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요. 개편안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553만 원 가량으로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예. 공시가격 20억 원 수준의 1주택자와 사실 세부담이 비슷해지는데요.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까지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다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다소 올리기는 하지만 9억 원까지 남겨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령자나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혜택이 좀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집값을 좀 자극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면서 당장 가격을 크게 낮춰서 팔 이유는 사실상 좀 사라지기는 했는데요. 예. 다만 최근에 주택부동산 시장이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은 이유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원인이 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흐름이나 수요 심리가 크게 달라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오히려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가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관망하는 이른바 거래 절벽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거래 절벽. 이 거래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 집을 마련 이미 하신 분들, 또 이제 마련할 사람들,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거래가 워낙 잘 되지 않다 보니 지표상으로 체감되는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예상보다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이런 체감 정도가 달라서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 지방에서의 하락폭은 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하급 지역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최근에 양도세 한시간면, 한시 중과 배제 등을 이용해서 처분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 반면에 무주택자라면 가격이 좀 크게 조정된 급매물이 나오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분에게는 세금이나 대출 등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있기 때문에 예. 급매물을 통한 내 집 마련은 검토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정부가 250만 원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 로드맵을 8월 2주차까지는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청약에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